안녕하십니까. 일반물리학 기초 29장 할 차례입니다. 핵물리학을 공부하겠습니다. 이제 더 잘게 쪼개서 그 원자가 전자와 핵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알았는데, 그 핵 안을 들여다보니까 핵도 상당히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핵을 구성하고 있는 구조에 대해서 공부를 하자. 그게 이제 핵물리학이 되겠습니다. 자, 핵의 특성인데요. 그 원자 핵의 특징은 일단 핵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들을 핵자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핵자. 그래서 핵자는 더 들어가서 구분을 해보면은 양성자하고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양성자와 중성자를 다 통틀어서 핵자다.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요. 이러한 핵을 이제 구분하는 물리량들이 그 몇 개의 양성자로 핵이 구성이 되어 있느냐, 핵 속에 양성자가 몇 개 있느냐 하는 것이 원자 번호고요. 그래서 Z로 표시하는데 양성자 수. 이 원자 번호에 따라서 그 핵의 화학적인 성질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원소를 구분할 수 있는 것. 산소다, 수소다, 뭐 구리다 하는 그런 원소를 구분하는 것이 원자 번호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핵 속에 들어있는 양성자의 수에 따라서 화학적인, 그러니까 전기적인, 화학적이라는 것은 이온, 전기적인 것,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 화학적인 성질이 구분이 된다 하는 거고요. 그게 이제 규칙적으로 배열시키는 것이 주기율표가 되죠. 그 다음에 핵 안에 양성자 말고 중성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성자의 숫자를 따로 n이라고 표시를 한 거고요. 그리고 질량수라는 것을 가지고 핵의 성질을 또 논하는데, 질량수는 그 핵자의 숫자예요. 핵자의 수. 질량이랑은 다른 거예요. 질량 자체가 아니라 질량을 알기 쉽게 표시해주는 숫자인데, 그것이 바로 그 양성자하고 중성자의 질량을 합한 것에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양성자하고 중성자는 질량이 약간 달라요. 상당히 비슷하지만 약간 달라요. 그런데 왜 그러면 이 개수가 중요하느냐? 핵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을 들여다보니까 그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고 양성자가 중성자로 바뀌고 그래서 1대1로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전체의 개수는 항상 똑같이 보존이 되는 그런 경우가 일어나기 때문에 질량수를 그 핵의 중요한 물리적인 성질을 표시하는 중요한 변수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핵을 기술하는 거 원자 번호하고 질량수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중성자 수는 나오겠죠. 그 질량수에서 원자 번호를 빼면 양성자 수를 빼면은 중성자 수가 나오니까 이 원자 번호하고 관계된 것은 중성의 원자일 때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니까 그 핵이 갖고 있는 플러스 전하고 주변의 전자들의 마이너스 전하를 다 합하면 0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중성의 원자일 때는 그 원자 번호하고 전자 수가 똑같아요. 전자의 수가 중성일 때만 원자 번호랑 같죠. 근데 이제 이온이 되면 전자가 나가거나 들어오거나 해서 전자의 숫자가 더 변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원자 번호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원자 번호는 양성자 수로 기억을 하는 것이 더 안전하죠. 양성자 수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핵을 이제 표시하는데 화학적인 성질을 표시하기 위해서 기호, X라는 원소 기호를 쓸 때, 그죠? 그러니까 이건 주기율표에서 우리가 쭉 봐왔던 것이고, 그러한 그 원소 기호에다가 원자 번호하고 질량수를 같이 표시를 해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 원소 기호하고 원자 번호가 일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자 번호에 해당한 원소 기호를 다 정해놨잖아요. 이름을 정하고. 그래서 원자 번호는 생략하고 질량수만 가지고 표시하기도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 원자 번호 13번에 알루미늄인데 이때 질량수가 27이라고 하면은 양성자 수가 13개니까 중성자가 14개 들어있다가 돼요. 근데 이제 이 질량수는 사실은 이 핵 속에 그 원자 번호에 따라서 그러니까 양성자의 수도 그렇고 중성자의 수도 그렇고 변할 수가 있긴 한데, 일단 원소의 성질은 원자 번호에서 결정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화학적인 성질은 주기율표에 있는 화학적인 성질은 이 원자 번호에서 원소의 종류가 딱 정해지는데, 똑같은 원소일지라도 중성자 수가 달라지면 그러면 물리적인 성질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질량이 달라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질량수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이 될 수 있다 하는 것,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얘기했듯이 그 원자 번호는 똑같은데 질량수가 다른 그러한 그 원소들이 있어요. 예, 그런 경우에는 화학적으로는 이게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전기적인 성질은 똑같기 때문에 전자가 들랑달랑하고 하는 그런 성질은 똑같기 때문에 화학적으로는 구분이 안 되지만은 물리적으로는 질량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질량수가 11개랑 12개짜리는 12개짜리가 더 무겁게 되는 거고 핵의 성질은 더더군다나 다르죠. 거기 이제 중성자 하나 더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양성자의 수는 같지만 중성자의 수가 다른 원소들을 동위원소라고 이름을 갖다 붙인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위원소는 화학적 성질은 같지만은 물리적인 성질이 다른 거고 탄소의 경우에는 이제 동위원소가 12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질량수 12의 탄소가 이제 실제는 이제 구성 성분이 98.8%가 다 이제 12 질량수 12의 탄소인데 그거보다 하나 부족한 것, 하나 많은 것, 2개 많은 것 이런 동위원소들이 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동위원소의 비율이 굉장히 작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동위원소 중에는 불안정해가지고 뭔가 변해서 그 안정된 동위원소로 바뀌는 경우. 근데 이대로 가는 게 아니고 다른 원소로 가요. 예, 그 양성자의 수도 같이 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동위원소가 불안정한 것들이 있다. 그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수소의 동위원소의 경우에도 이제 중수소나 삼중수소 이런 것들이 동위원소가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이제 이 핵을 구성하고 있는 그 양성자와 중성자의 전하와 질량을 우리가 먼저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뭐 이렇게 양성자하고 중성자의 전하 질량은 간단해요. 근데 이제 핵자의 질량을 우리가 얘기하려면 우리가 평소에 SI 단위에서 사용하는 킬로그램 단위로는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새로운 단위를 이제 표시하게 되는데 일단 양성자의 전하를 먼저 보면 양성자의 전하는 기본 전하의 플러스 부호를 갖는 그런 전하량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전자하고 전하량이 똑같아요. 부호는 반대이고, 그죠? 그래서 양성자하고 전자의 전하가 서로 균형을 이루어서 중성의 원자를 이룰 수 있는 거고요. 중성자는 이름이 갖고 있듯이 전하가 0이죠. 그죠? 그 다음에 질량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양성자의 질량, 양성자 프로톤, 그래서 이제 P 첨자를 붙인 건데 전자의 질량, 일렉트론의 1836배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대략 2000배 정도가 되기 때문에 질량으로 치면은 전자는 잽이 안 된다. 그거죠. 그래서 양성자의 질량이 충분히 큰데 양성자하고 중성자 N, 요 둘의 관계는 거의 비슷해요. 근데 엄밀하게는 똑같지 않아요. 이게 같다는 아니에요. 같은 건 아니에요. 이게 같지 않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거의 비슷한데 같지 않다. 그래서 원자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거의 근사적으로 같다고 얘기를 하고요. 핵에 들어가서 얘기할 때는 그걸 두 개를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좀 전에 얘기했듯이 질량에 대해서 킬로그램을 우리가 사용을 하면 1kg 안에는 이 원자들이 무수히 많고 그 안에 핵도 무수히 많고 양성자는 더 많아지죠. 그래서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원자 질량을 표시하는 단위를 따로 이것도 이제 표준 저희 SI 단위계에서 같이 사용하는 원자 질량의 단위예요. 그래서 킬로그램하고 동급인데 이제 킬로그램은 우리가 역학적인 그러니까 뉴턴 역학의 범위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거고 주로 일상생활에서 그 다음에 핵으로 들어가면 이제 원자 질량 단위를 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U라는 단위를 쓰는데 U의 정의는 그 12C 그러니까 탄소 질량수 12짜리 탄소 원자의 질량이 12U가 되도록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요 정의 관계에서 1U하고 킬로그램의 관계는 이만한 관계가 있다 하는 거죠. 이건 암기할 필요는 없는데 요걸 유도할 줄은 알아야 돼요. 이게 어떤 관계로 이렇게 나오냐 하는 것. 그것은 이제 그 탄소의 몰 질량이 12g으로 정의가 돼 있죠. 이것도. 그러니까 몰 질량이라는 건 뭐죠? 이 탄소 원자가 1몰의 개수가 몰려 있을 때 질량이 12g이다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때 이 몰 질량은 원자 하나의 질량에다가 아보가드로수를 곱한 것이 되죠. 그래서 원자 하나의 질량을 우리가 표시를 하면 이게 탄소 원자 하나의 질량이 12U였고 그 다음에 몰 질량이 12g이니까 그래서 U와 g의 관계를 여기서 우리가 추적할 수 있다가 되겠죠. 근데 이것도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탄소 안에 들어있는 아니요, 그거는 뭐 틀린 얘기는 아니네. 탄소 하나의 질량이 1U예요. 그러니까 12U예요. 그 안에는 사실은 그 핵의 질량이 있고 전자의 질량이 있죠. 전자가 6개 들어있는 거니까. 예. 그래서 근데 전자의 질량은
양성자나 중성자에서 거의 무시되기 때문에 보통은 전자 질량은 다 무시하고 핵의 질량이랑 동급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원자 자체의 질량이 12U로 정의된다. 그렇게 일단 기억을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관계를 여러분이 계산할 수 있어야 되고요.